한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습니다. 제목부터 흥미롭습니다. 하루 30분 운동이 주는 변화인데요. 운동해야지 생각 안 하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30분이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듣고 나면 아마 더 많은 분들 다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나와주셨는데 너무 말씀을 재밌게 잘 해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되게 좀 흔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새로운 포인트들이 있어서 네. 늘 재밌었거든요. 네네.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네.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조동익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죠? 네, 2달 만인 것 같죠? 네네. 네. 오늘도 좀 포인트를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 첫 번째 이렇게 뵀었을 때 그때 하고 싶었던 말씀을 신부전 말씀을 드리나 다 못 드렸어가지고 오늘 오로지 운동과 심장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아는 바를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 교수님이 이 운동에 좀 진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죠? 네. 저 관심이 많고, 네네. 오늘도 제가 외래 진료 보면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운동 많이 하고, 뱃살 빼세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저는 그 2가지가 잘 관리되면 심장에 굉장히 좋다는 게 잘 알려져 있고, 저도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도 하루 30분 운동을 가능하면 꼭 하루에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그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 보실 텐데, 네네. 이제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 생활 습관이 좀 좋으신 분들이 네네. 확실히 뭐 심장 건강이라던가 그쵸. 전반적인 건강에 네. 좀 도움을 받는다라는 걸 좀 네. 여실히 느끼시는지 그리고 궁금해요. 저는 가끔 환자분들한테 인바디, 체성분 분석도 가끔 권유드려서 하는데, 이렇게 겉으로 본 체구만으로는 이게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잘 모릅니다. 네. 하지만 인바디 검사를 해보면은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은 근육이 단단하고 지방은 또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이제 또 네.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몇 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슬라이드도 네. 재밌게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네. 한번 이야기 같이 보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루 30분이 얼마나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은 그 얘기부터 해보고 싶어요. 네네. 운동을 왜 좋을지. 아. 정 PD님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당연히 우리 몸 전반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네. 저도 요즘에는 진짜 운동해야겠다고 느껴요. 네. 일단 되게 피곤하고 네. 내 기능들이 많이 떨어졌구나를 맞아요. 느끼고 네.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을 좀 끌어올리고자 운동을 네.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 많은 분들이 네. 운동을 하실 때 저도 가끔 이게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한강으로 많이 다니는데 요즘 네네. 날씨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제가 그분들을 다 여쭤본 건 아니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운동하는 이유가 이제 살 빼려고 많이 하실 것 같고 네. 또 근육을 키우고 멋진 몸매를 만들고 그래서 사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얘기는 잘 못 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거는 멋진 몸매를 만들거나 더 멋있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을 전 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은 얼마나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좀 포인트로 준비한 게 그러면 특히 어떤 분한테 운동을 하면 효과가 더 좋은지. 효과가 더 좋은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더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좀 취약한 분들한테 좀 더 재밌는 결과가 나오고 제가 한 연구도 있고 여러 이제 외국 연구들도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를 가끔 듣습니다. 네. 듣는데 듣다 보면은 워낙 전문가들이 많으시고 저보다 경험도 많고 특히 뭐 몸 좋으신 분들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조금 취약하신 분들에서 좀 더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이런 심장 질환을 포함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제가 오늘 죄송하지만 슬라이드가 좀 영어로 된 게 조금 있습니다. 왜 영어로 된 걸 준비했냐면은 가장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논문 그대로를 가져왔습니다. 와. 중요한 논문을 그대로 가져왔고, 다만 제가 가장 최대한 친절하게 이 외국의 유명한 논문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하고, 그게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테마는 크게 5가지입니다. 운동 중요한 거 다 아는데, 빈도. 몇 번에 하면 될지. 오늘은 주 단위 기준으로 할 거예요. 네. 한번 몇 번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빈도. 한 3번? 5번? 3번, 5번. 네. 네, 그쵸. 보일 수도 있고, 네. 지금 벌써 나는야 팔로님이 질문을 네. 올리셨어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마치 제가 의도한 것처럼 질문을 하셨는데, 네네네. 평일에 운동을 못하고 주말에만 하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하는 거죠. 네. 이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혹시? 뭐라 할까요? 용어가 이거를 있나요? 주말 전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위켄드 워리어. 그러니까 주말에만 전사처럼 운동하는 네. 사람들. 일주일에 2번 하는 것도 또 연구가 따로 있어요. 연구자들이 다 연구했어요.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 네. 그 다음은 강도입니다. 강도. 지난번에 한번 좀 말씀드렸는데,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운동 한번 얘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운동의 종류. 지금도 뭐 수영 얘기도 질문 올려주시고, 필라테스도 질문해 주시고, 여러 질문을 해 주시는데, 어떤 운동이 제일 좋은 것 같으세요? 간단히 말하면 유산소냐 무산소냐 논쟁이 있죠. 재밌는 유산소? 재밌는 유산소. 네,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특히 운동이 효과적인 어떤 분들한테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지난번에 가성비 얘기 잠깐 했었죠. 그러니까 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오히려 운동을 하면 효과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순환기내과 질환을 보고 있다 보니까 만성적인 심장질환, 심부전이 있거나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조심스럽죠. 뭐 사우나만 가도 심장질환 환자 들어오지도 마세요.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경고문 붙어 있잖아요. 심장질환 환자들은 어떻게 할까? 네,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가지가 제가 오늘 드릴 주제입니다. 건강검진 해보셨어요, 혹시? 해봤죠. 네, 요거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해봤습니다. 네, 물론 처참합니다. 바쁘시니까 또 급하게 할 텐데, 이 문항이 뜻하는 바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문항이 맨 위에는 격렬한 운동입니다. 이거 일주일에 몇 번 했는지, 2번째는 중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저강도, 그냥 가볍게 걷거나 출퇴근, 걷기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몇 번 했는지 물어보는 거라서, 요걸 몇 번 했는지 빈도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빈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자들이,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인구를 대상으로, 물론 아기들은 안 했지만 성인이 한 3, 4천만 명이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많은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 데이터들 네,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거는 운동의 이 레귤러 엑서사이즈를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심혈관 질환과 사망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을 했는데, 이 숫자 0.8이 의미하는 바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면은 사망률이 1.0에서 0.8로 감소했으니까 20%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면. 그 얘기라서 레귤러 엑서사이즈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빈도 얘기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권고하는 건데, 중강도는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 겁니다. 30분을 5번 하면 150분이네요. 그리고 고강도는 25분을 3번, 75분.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궁금하죠? 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을까요? 궁금합니다. 명확하게 딱 제시를 그러니까요. 해주는데.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거를 무자르게 자르기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기 좀 그림이 작죠.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 보일 텐데, 자, 요 회색으로 된 게 moderate physical activity입니다. 회색으로 된 게 운동량이 이제 여기 숫자가 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그렇죠? 숫자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운동이 늘어나면 날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모탈리티가 사망률이 점점점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감소하고 그리고 이 진한 검은 선이 고강도 운동을 하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구는 심장학회 미국 저널에 발표됐는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어디죠? 하버드. 네, 하버드 연구그룹에서 분석한 연구예요. 네. 그래서 검은색은 고강도, 회색은 중강도인데 고강도, 근데 여기서 하나의 특징을 한번 보시죠. 어디까지가 그래프가 좀 가파르게 떨어지나요? 초반에 그쵸? 굉장히 초반에 가파르게 떨어지고 그 뒤로는 떨어지는 그래프 모양이 변합니다. 각도 자체가 변하죠. 네.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막대 그래프는 운동량이 적은 사람부터 많은 사람까지 분포도를 보여준 거예요. 많이 운동한 사람은 많이 없죠. 미국에서도. 네. 근데 맨 왼쪽 운동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25%예요. 미국에서도. 0. 근데 이 0인 사람에 비해서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들 사망률이 쭉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를 좀 내려오면요. 제가 네. 이거 화살표로 가리키는 이 부분이 15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강도 운동이 150이 되는 시점까지 효과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중강도가 아까 30분 5회? 다 5회죠. 30 곱하기 5는 네, 150. 여기 150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네. 150까지는 효과가 갑자기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때까지 좋고 이 다음부터는 좀 논란이 그러니까 뭐 미적이거나 뭐 기분을 위해서 훨씬 더 좋겠지만 그 이상의 운동도 물론 떨어지면 좋긴 하지만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여기까지 운동을 하라는 얘기고 고강도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조금 더 빨리 변하죠. 네. 그래서 고강도는 물론 딱 75에서 떨어지는 건 아닌데 100 전후로 요 그래프가 변합니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 중강도 운동, 특히 고강도는 75분, 중강도는 150분 할 때 이 그래프 모양이 갑자기 바뀌고 미국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운동을 안 하고 조금만 와도 사망률이 훨씬 감소한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근데 되게 좀 고무적인 게 네. 이 그래프를 보면은 그쵸. 굉장히 조금만 해도 팍팍 떨어지는 네. 게 그래서 오늘 사실 여기서 끝났어요. 메시지죠, 네, 이거 지금. 예, 오늘 강조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조금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운동의 효과가 이 초반이 안 하시던 분들에게서는 조금만 해도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이 앞쪽의 효과를 반드시 누리시고 중강도를 30분을 5번 하시면 이렇게 효과가 좋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와. 네,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주말 전사예요. 네. 주말에 운동하세요? 네. 안 합니다. 네. 육아하기 바쁩니다. 네.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도 근데 이제 애들이 조금 커가서 이제 네. 저도 주말에도 운동하고 트레킹도 하고 하는데 이 사진은 사실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제가 대학생 때 트레킹 하던 겁니다. 직접 찍으신. 다른 분이 찍어주셨어요. 제 뒷모습이니까. 어쨌든 저예요. 교수님이 나온 사진이라는 거죠? 뒷모습이 대학생 때 20년도 넘게 전이죠. 우와. 그때 이제 그 중국의 호도협이라는 트레킹 코스를 제가 굉장히 재밌게 걸었던 기억이 있어서 가져왔고요. 이렇게 주말에 저도 등산을 가끔 가는데 주말에 등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게 고강도를 해도 3번이잖아요. 네. 3번이죠. 3번이면 주말만 하면 2번이란 말이에요. 네. 2번으로 하면 어떨지. 그러니까 이 주말 전사. 아까 나는야 팔로님이 네, 질문 마침 주셨는데. 마침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이거를 요것도 미국 결과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미국
내과학회지에 보고된 거고요. 굉장히 유명한 자마. 학술지입니다. 네. 자마 아시는군요. 네, 많이 보셔서. 그래서 일단은 레귤러한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안 하는 분에 비해서 사망률이 아까 0.85 그리고 0.77 대략 한 20% 감소해요. 운동을 하면. 그리고 횟수가 이제 3회 이상 할 때, 이거 3회 이상이죠. 3회 이상, 5회 이상 하면 효과가 좋고. 그러면, 이 효과가 위켄드 워리어 나왔죠, 여기. 주말 전사. 진짜 용어군요. 네, 논문에 나온 용어예요. 교수님 만들어낸 건 줄 알았잖아요. 아니요. 유명한 용어예요. 네. 이건 유명한 용어고. 네. 한때 사람들이 한동안 이것만 연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1회 또는 2회만 해도 레귤러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분과 차이가 없다. 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조금 벌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효과가 같거나 아니면 거의 맞먹는다, 비슷하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바쁘신 여러분들 일주일 주말에만 운동하셔도 효과는 있습니다. 물론 뭐 3번, 5번 하면 좋겠지만 주말에만 하셔도 되니까 주말에만 해도 앞에서 말씀드린 150분이 또는 75분의 목표를 채우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프리퀀시가 한 번이나 혹은 2번. 그렇죠. 그러니까 주말에 한 번이나 2번만 그쵸, 해도 그쵸. 사망률이나 아니면 저기 심혈관지랑 네, 관련 그리고 암이 생기는 가능성. 암도 이게 운동이 비슷하다. 암도 보호하거든요. 이것도 명확히 밝혀진 건데 이런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장 최근 좀 비교적 그쵸, 최근에 그쵸. 나온 2022 아주 저명한 네, 학술지에 그쵸. 게재된 네. 재밌는 논문이네요. 이제는 한창 위켄드 워리어 논문이 쏟아져 나오다가 네. 이제는 연구가 덜할 정도로 약간 위켄드 워리어가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시 그러면 이제 다음번으로 넘어갈게요. 빈도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했고 네. 다음은 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게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를 말씀드렸는데 한 번씩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강도는 출퇴근 시에 지하철 걷고 평지 걷고 이거 저강도 들어갑니다. 걷기. 중강도는 빠르게 걷는 거나 자전거 저도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보통 속도로 타는 거. 그리고 고강도는 빨리 자전거 타거나 달리기, 그리고 등산, 언덕길 올라가는 게 고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예시로 든 거는 예시를 든 거고요. 좀 더 객관적인 건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고강도와 중강도의 효과가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버드 연구진 그룹이 또 재밌는 걸 했어요. 그러면 나는 중강도도 하고 고강도도 한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누가 중강도만 하고 고강도 안 하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중강도도 하고 고강도도 하고 운동은 섞어서 하는데 그러면 이 연구진이 어떤 걸 했냐면 중강도랑 M이 모더레이트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비거러스가 고강도 운동이 됩니다. 근데 이미 중강도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고강도 운동이 늘어날 때 차이가 어때요? 있나요? 없나요? 별로 없죠. 네. 그런데 중강도 운동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고강도 운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뚝뚝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게 상고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강도 많이 하면 괜찮습니다. 중강도만 많이 하셔도 되는데 중강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고강도라도 하면은 효과가 뚝뚝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서로 보완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호환이 된다. 네, 그 말이죠. 그래서 신기하네요. 요거를 하버드 연구 그룹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숫자도 굉장히 많은 그룹에서 연구했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럼요, 교수님. 아까 그 고강도가 필요로 하는 분이 더 적었잖아요. 그럼 내가 너무 시간이 없다. 네. 그럼 고강도를 주말에 몰아서 빡 하는 것도 되게 유의미하다는 거죠. 그게 빡 하는 게 위켄드 워리어죠. 충분하다. 주말 전사. 주말에 전사가 되시면 됩니다. 주말에라도. 주말조차 시간이 없다면 고강도로 75분 하는 것도 유의미하다. 그러니까 등산 75분 하시면 됩니다. 등산. 동네 뒷산이라도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눈에 띄어서 수영은 네. 어디냐? 수영 딱 앞에 분류가 한번 볼까요? 수영이 네. 여기는 없네요. 근데 수영도 어떤 수영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많은 질문들이 네. 수영, 마라톤, 운동을 구체적으로 이제 드시는데 그거를 이제 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어떻게 감별할지. 네. 바로 나왔네요. 중강도, 고강도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내가 평소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간단한 조깅도 이분들은 굉장히 고강도일 수 있고 맨날 뛰시는 분들은 달리기가 큰 운동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내 몸이 어떤 운동이라는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 가장 즉각적으로 변하는 지표가 스트레스 상에서 바뀌는 지표가 심박수입니다. 심박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심박수 계산하는 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참고 문헌도 있어요. 이미 뭐 94년에 나온 얘기예요. 네. 그래서 최대 심박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220이 기준이고 여기서 나이를 빼는 거예요. 네. 다들 나이 한번 빼보세요. 네. 여기에서 이 값에다가 50%에서 70% 값이 본인의 중강도 운동 맥박입니다. 네. 그리고 70에서 85% 사이가 고강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기준입니다. 유산소. 네. 이건 유산소 기준이고 무산소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유산소에서는 이런 기준이 있고 이거 뭐 저는 여기 제가 워치 가져왔는데 저는 좋아하는 게 운동할 때 꼭 그 스마트워치를 차고서 제 맥박수를 보면서 운동을 해요. 그러면은 한번 50세로 해보면 50세는 계산이 불편하니까 60세로 해볼게요. 네. 60세면 220 빼서 60 빼면은 160이죠. 그래서 160이고 160에 0.5 하면은 80이네요. 네. 60세면은 되게 적네요, 중강도가. 80에서 대략 112 정도? 그쵸. 네. 그 정도면은 중강도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 좀 위쪽으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강도는 70에서 85고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 이거를 또 이거 누가 또 저는 그 비욘디의 홍해걸 박사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좀 배운 건데 제가 요번에 공부하다 찾아보니까 이걸 또 누가 연구를 했더라고요. 이미 근거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중강도는 대화 이걸 누가 말을 시키면서 연구를 했어요. 누가 이걸 또 실제로 연구를 했는데 말을 할 수 있으면 중강도 운동. 근데 노래는 부를 수 없어요. 근데 고강도 운동 정말 달리기 발음하면 대화도 불가능하거든요. 그쵸. 그게 고강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맥박수를 재면 제일 객관적이고 맥박수를 재기 어려우시다. 그러면 이렇게 뭐 토크 테스트란 걸 누가 했더라고요. 실제로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저는 근데 좀 반성이 되는 게요, 네. 교수님. 대화가 불가할 정도의 운동을 언제 해봤는지 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고강도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될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광복절 때 이번에 지리산 종주를 했어요. 지리산 종주를 했는데 처음에는 같이 가신 분들이랑 얘기 많이 하다 올라가다가 천왕봉 근처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고강도로 넘어간 거죠. 와, 고강도 운동하고 오셨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 그림은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고강도는 25에서 25분은 3일, 중강도는 30분을 5일 해라. 기억해 주세요. 확실히 외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제가 안 가져왔네요. 이게 유산소 기준으로 나온 거고요. 앞에서 맥박을 가지고 하는 거는 무산소는 그 RM 얘기하죠. 네. RM 가지고 또 퍼센트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중강도, 고강도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요거는 못 가져와서 제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고요. 질문 주시면. 그리고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나 흥미로운 게 있으면 걷기 얘기가 있어요. 스텝 카운트. 우리가 만보계 차잖아요. 네. 스마트폰 요즘 내가 하루에 몇 번 걸었는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루에 7,000보 정도는 걷는 게 좋겠다. 이런 게 나옵니다. 7,000보. 그래서 7,000보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많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7,000보 못 걸어요. 못해요. 저도 못해요. 못 걸어요.
걷질 않아요. 여기 네. 안에서만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중교통을. 그래서 7,000보를 채워야 네. 된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종류에 이제 빈도, 강도 끝났어요. 이제 2개 끝났네요. 다음에 이제 종류입니다. 종류는 간단한데 이것도 제가 좀 작게 가져왔는데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유산소는 권고가 A입니다. A인데 여기 아래 왜 가져왔냐면은 아래쪽에 무산소 얘기가 있어요. 논에어로빅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B로 권고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무산소도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무산소도 충분히 좋은 운동이고 심혈관계 이득이 입증이 됐고 하지만 연구들은 주로 유산소를 위주로 연구가 됐다 뿐이지 무산소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네, 무산소도 유산소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그림이 좀 제가 작게 가져와서 아쉬운데 자, 환자분들한테 운동하세요라고 물어보면은 직업이 몸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 좀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 공사 일을 하신다든가 뭐 청소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보안관이어서 계속 순찰을 돌아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저 그거 많이 해요.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 더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 네. 사실 교수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운동에 관한 이 학회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꼭 질문 한 번쯤 나오는 겁니다. 와, 이거 되게 어려운데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안 된다. 이게 나눠져 있어요. 앞에서 제가 글자를 잘 안 읽었는데 레저 타임 피지컬 액티비티라는 용어가 있어요. 레저 타임. 그러니까 여가 시간에 하는 운동을 따로 분류하고 있고 넌 레저 타임 피지컬 액티비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네요. 레저 타임 피지컬 액티비티 나오고 워크 릴레이티드 피지컬 액티비티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운동과 관련된 신체 활동과 레저 타임. 근데 뭔가 그래프 모양이 좀 다르죠. 네.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심장에 대한 효과는 비슷합니다. 진짜요? 네, 이것도 운동이니까 내 심장 맥박수가 올라가고 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심장에 대한 효과는 비슷한데 하지만 뭐가 다르냐면요. 정신에 대한 효과가 다릅니다. 운동하고 나면 기분 좋죠. 네. 개운하고 뿌듯하고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건데 이게 멘탈 일 헬스입니다. 정신병. 정신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여가 시간에 하는 운동은 정신질환의 발생을 줄여줘요. 근데 아무리 뭐 청소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내가 뭐 보안관이어서 열심히 돌아다니신다. 신체 활동이 많다. 그리고 기자재를 많이 옮긴다. 네. 이런 거는 워크 릴레이티브 피지컬 액티비티는 오히려 정신질환을 죄송하지만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스트레스를 그쵸. 정신적 스트레스가 오히려 올라간다. 누가 윤희님 명언을 주셨네요. 네. 노동과 운동은 틀립니다. 노동과 운동은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것도 조사했어요. 스쿨 스포츠. 학생들 학교에서 스포츠 하잖아요. 이거는 워크가 아니고 학생들 즐겁게 운동하죠. 요거는 질환을 줄여줍니다. 와, 신기하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노동 시간에 하는 운동도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는 안 보여드렸지만 효과는 있지만 정신 건강에는 안 좋다.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약간 그래프가 거꾸로. 오늘은 도움이 안 된다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가 시간에 운동이 따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만성심장 질환이에요. 앞에서 아마 넘어간 것 같은데 심근경색을 알았는데 운동을 해야 될지 고민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슬쩍 봤는데.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설문조사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해서 굉장히 좋은 학술지에 보고를 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과 없는 분들은 안 왔는데 당연하겠지만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 사망률이 훨씬 높죠.
아닌 분에 비해서. 하지만 이런 분들이 운동할 때 심장질환의 사망률이 감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효과가 더 좋아서 심장질환 환자분도 운동하면은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게 이름이 작은데 제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 스포츠 의학지 이것도 괜찮은 학술지인데 여기에 보고를 했습니다. 심근경색 우리나라 진단받은 분들 3만 명을 대상으로 운동을 하기 전후, 그러니까 진단받고 전후로 운동량의 변화가 아까 앞에서는 이 운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다는데 이건 변화량을 측정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내 진단받고 운동하는 건 알겠다. 근데 운동을 더 늘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운동량이 줄으신 분들은 심혈관계 사망률이 늘어나고 운동량이 늘어나면은 심혈관계 사망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어서 이런 만성심장질환 환자분들도 무조건 막 이렇게 고강도 운동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운동을 꼭 하시는 게 심장질환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요즘은 심근경색, 심문전 진단 받으면은 병원에서 심장 재활 프로그램을 거의 다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모든 환자분들이 입원하면은 심장 재활을 한 번씩 경험하게 합니다. 평소에 아무리 운동하시던 분도 이 모니터 달고 전문가가 있는 옆에서 운동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정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그게 제일 안전하죠. 심장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운동량을 정하고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걱정이 좀 되실 수도 있지만 운동을 하는 게 이롭다.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 너무 이게 고강도 맵을 바로 하는 건 좀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중강도 정도의 운동은 충분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을 하면 뱃살도 빠지고 근육도 튼튼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면역력이 있어요. 운동 열심히 하면은 감기도 덜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기억나세요? 확진자 동선? 잊을 수 없죠. 잊을 수 없죠.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오늘 오면서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걸 잊어먹었는데 이제 끝난 게 3년 정도밖에 안 됐죠. 한창 코로나가 확진이 됐을 때 확진자의 동선, 운동하니까 살이 쪘죠.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때 또 미국 분들이 또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만보계가 락다운이 되고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런 연구를 했어요. 네. 미국에서 락다운이 딱 걸려버리니까 이 핸드폰 어플 회사였는데 이렇게 쭉 떨어지죠.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핸드폰 어플에서 기록하는 그 스텝 카운트, 보행 숫자가 몇 보 걸었는지가 쭉 줄어드는 거예요. 급감하네요, 진짜. 급감하죠. 근데 이거를 보고 제가 연구를 하나 했어요. 그때 코로나 정신없던. 저도 일찍 걸렸거든요. 일찍 걸렸는데 격리 한 달 되고 막 이랬는데 그러던 시기에 했던 연구가 뭐냐면은 코로나 실제로 확진자들을 조사를 했어요. 확진자와 확진자가 아닌 사람들을 조사해서 운동량이 어떻게 달라는지를 보고 했는데 그거를 해서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운동량이 많았던 사람은 코로나에 덜 걸렸고 확실히 연관성이 덜 걸렸고 사망률도 적었다. 이런 걸 보고 했는데 그랬더니 제가 이거는 누가 만든지 몰라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받았는데 제가 이 연구를 발표를 했더니 그 당시에 코로나 때 제일 힘드셨던 분들이 누구냐면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거의 손님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 당시에. 다 못 하잖아요. 헬스장을 못 가니까. 근데 어떤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이 본인의 블로그에 제 논문을 이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정리를 해서 운동을 하면은 감염 위험도도 줄고 사망률이 감소하다. 이거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겠어요. 이런 거를 정리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교수님 성함도 보이네요. 네네. 그래서 운동하면 실제로 이게 독감이나 이런 감염병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면역력도 올라간다.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아까 이제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누구한테 효과가 더 좋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조금 민감한 이슈예요. 제가 좀 너무 글씨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나 사회 경제적 수준, 사회 경제적 수준은 뭐 교육, 경제력, 여러 가지로 자산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건데요. 이런 건강 수명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가 경제적 수준으로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지역인데, 조금 더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수명이 좀 짧다는 결과들이 계속 있어요. 확실히 좀 영향이 있군요. 있는데 또 운동 쪽으로 넘어오면 실제로 좀 됐어요. 2012년 데이터인데 걷는 환경이 안전한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특정 구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죠. 거의 뭐 강남 3구가 보이는데 제가 특정 지역을 언급할 의도로 가져온 건 아니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체육시설의 빈도도 좀 차이가 납니다. 특정 지역은 체육시설의 분포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제적 수준, 지역에 따라서 이런 운동에 대한 접근성 자체도 좀 다르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생업이 바쁘시면 그 여가 시간 운동 어렵죠. 어렵고 스트레스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다른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죠. 술, 담배 하는 비율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건 제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 수준이 좀 낮은 분들과 높은 분들을 나눠서 조사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살짝. 근데 가난하신 분들은 운동을 안 하는 비율이 이 숫자가 53%.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수준이 좀 있으신 분들은 경제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41%로 좀 차이가 나요. 일단 운동 자체를 하는 양 자체가 좀 차이가 납니다. 나고 그래서 경제 수준이 낮으면 운동을 좀 덜 한다. 그래서 안타깝다 이 얘기 드리는데 근데 요거는 제가 한 연구인데 하지만 중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면 변화량에 따라서 심근경색의 발생이 62건에서 21건으로 줄었고 경제 수준이 낮은 그룹에서 높은 그룹에서도 한 110에 이게 숫자가 더 많아서 숫자가 많은 겁니다. 분모가 높아서 110에서 60건으로 줄어서 이 감소 비율이 숫자가 6대 0.75로 이쪽이 더 효과가 좋아요. 오히려 더 큰 효과. 이거에 대해서는 효과가 더 좋은 게 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많이 토론을 했는데 일단 이 그분들이 아무래도 술, 담배도 많이 하고 다른 위험인자의 노출이 많고 평소 운동량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더 효과가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저희들만 한 게 아니라 유럽 쪽에 연구 그룹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죠. 보라색이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으면서 운동도 하는 그룹 제일 좋죠. 그리고 주황색은 경제적 수준은 높은데 운동을 안 하는 그룹이에요. 당연히 경제적 수준이 낮고 운동을 안 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하지만 경제적 수준이 낮아도 운동을 하면 역전됩니다. 초록색으로. 2등이에요. 2등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전 요즘은 잘 대답도 요즘 안 해드립니다.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먹어도 되냐고 많이 물어보고 요즘 또 며칠 사이 기능식품 이슈가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어도 되냐고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무언가 먹는 거보다 홍삼 뭐 많이 물어봐서요. 정말 뭐 달인물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운동이라고. 이 가성비도 좋다라고 이렇게 가벼운 조깅은 돈도 안 들잖아요. 공짜입니다. 아니면 힘들다, 무릎이 안 좋다, 그러면 가벼운 산보라도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 방금 보여주셨던 게 사망률 그래프죠, 교수님? 그렇죠. 사망률이 이렇게 다르다. 요걸 가지고 제가 몇 개를 논문을 쓰다가 찾아서 왔어요. 이게 란셋지라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입니다. 여기에 디디즈 프리 서바이벌이에요. 그러니까 무병장수하는 나이수가 3개로 분석합니다. 3개에서 경제 수준이 낮을 때는 66세 정도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운동량에 따릅니다. 경제 수준 얘기는 아니고. 네. 운동을 안 하는 그룹은 66세 정도인데, 운동을 하게 되면 68세까지. 한 2년 버는 거죠. 네. 2년을 버는 건데, 하지만, 소득 차에 따라 좀 차이가 나요. 이 소득이 낮은 그룹에서는 제일 낮은 게 65세. 하지만 운동을 하면 68세까지 올릴 수 있어요. 네. 근데 경제적 수준이 높고, 운동을 안 할 때는 68.5세. 비슷하죠.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잡을 수 있고, 물론, 거의 다 따라잡을 수 있다. 운동만 잘 해도 이런 소득 차에 따른, 건강, 무병 장수를 많이 따라잡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리커멘디드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WTO 권고사, 뭐였죠? 숫자? 30분, 5번. 5번, 150분. 그리고 25분, 3번, 75분.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무병장수를 이렇게 2년 올려가지고 따라잡을 수 있다. 그 사회 경제적 수준이 함의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내용 한번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또 재밌는 거예요. 거기서 남녀를 좀 나눴어요. 네. 교육과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낮은 분들이 효과가 더 좋다는 이미 보여줬는데, 남성에서는 두 가지 그룹이 남성 하나가 재밌었어요. 술 드시는 분들은 사실 뭐 편차할 차이가 없었는데, 담배 피는 분들. 네. 효과가 더 좋았어요. 운동의 효과가요? 네. 담배 피는 분들은 여러 가지 뭐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심폐능력이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보상하는 효과가 좋아서, 담배를 안 피는 분에 비해서 담배를 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담배 흡연자들은 운동에 따른 효과가 훨씬 좋다. 2.4년. 안 피는 사람은 0.7년인데 2.4년까지 좋다. 와. 흡연자에서 이런 재밌는 결과가 있고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비흡연자가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흡연자에서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분들은 흡연자는 동일해요. 흡연자 효과 좋은 건 동일한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여성분들은 우울한 기분이 드는 분들, 우울한 사람들. 성차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이런 우울증의 유병률이 높고, 좀 기분의 변화가 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우울한 기분이 있는 여성분들한테 운동을 했을 때 갖는 효과가 훨씬 좋다. 네. 기분의 변화도 일으키는데 굉장히 유효하다. 네, 제가 조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을 W님이 말씀 주셨어요. 담배 피면 운동하는 것보다 담배를 끊는 게 맞습니다. 담배 끊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그래도 담배 피는 분들 못 끊으시면 운동이라도 해라. 꼭 그리고 하셔라. 우울한 여성분들은 운동을 좀 해라. 그 기분이 많이 좋아진다. 네.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까도 질문이 나왔었던 거예요. 시작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좋아하는 책이에요. 저도 누구의 추천을 받았는데, 습관의 디테일. 이거 운동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내 습관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 이 행동과학자, 미국, 이게 스탠포드 누구였나. 쓰셨던 글인 것 같아요. 근데 조그마한 습관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쉬운 행동부터 반복적으로 하고, 여기서 추천한 게 앵커링이라는 기법이에요. 앵커링이요? 특정 행동과 특정 조건이 있을 때 하는 거를 자동화해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갖고 있는 앵커링은 네. 비 온 다음 날, 비 온 뒤에 비 온 뒤에 저는 유산소, 날씨가 좋으니까 그런 제가 습관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앵커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장실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가잖아요. 화장실 문을 통과하는 순간 팔굽혀펴기를 자기는 2개 한다. 자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고, 아니면은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도 있고, 이런 가벼운 습관들을 걸면은 반복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책에 많은 기법이 있는데, 시간이 없더라도 조그만한 습관부터 이렇게 들여서, 운동을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조그만 거부터 내 몸에 주는 선물입니다. 어떤 거보다 좋은 선물을 꼭 선사하시기 바라고,
저도 지난번에 보여드린 건데 네. 전 이런 조그만한 미니벨로 자전거를 사서 비 온 다음날 이렇게 화창하거든요. 비 온 뒤에. 네.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대교를 건널 때마다 저는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찍고 있습니다. 너무 요즘 특히 날씨 너무 좋고요. 그렇게 하면 요랬던 심장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심장이 좋아지기 위해서 오늘 빈도, 강도, 종류, 특히 어떤 그룹이 좋은지, 만성심장질환 이런 얘기 드렸고, 정리해드리면 한 번이라도 해라. 네, 주말 전사도 좋다. 중강도는 30분 5번. 그리고 종류와 상관없이 하시고, 그리고 취약계층, 고령, 그리고 운동 안 하시는 분들한테 효과가 더 좋다. 그리고 유질환자도 운동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까지 준비한 내용, 네, 마쳤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네. 기대를 했는데 또 부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 앵커링하는 방법까지. 네. 사실 화장실 갈 때마다 팔굽혀펴기 화장실 안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그게 꼭 네. 해야 되는 거랑 내가 할 일을 연결시키는 네. 것도 굉장히 좋은 네.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오늘도 계단 걷기 많이 물어보셨는데, 네네네. 계단 걷기도 너무 좋은 방법. 뭐 계단 걷기가 중강도냐 고강도냐 그건 속도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층수가 많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고강도에 가까울 것 같고요. 네네. 네. 와, 이 와중에 또 티파니에서 아치블랭께서는 책도 구입해서 읽어보겠다고. 그 책이요? 네. 저도 한번 네. 너무 사보고 싶네요. 네. 습관의 디테일. 저는 그 책과 관계는 없습니다. 네, 무관하지만 그냥 네. 개인적으로 추천을 좋아하는 책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네. 남았는데 질문 몇 개만 너무 받아볼까 좋습니다. 봐요, 네네. 교수님. 네, 한번 오늘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나는야 팔로님은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업성 대동맥판. 이업성 네. 대동맥 판막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업성 대동맥 판막인데 만약에 이 중증도가 중요해요. 이드무로님, 중증도가 중요한데 이 중증도가 높다. 그러면 사실 고강도 운동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경증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수영, 운동 굉장히 좋습니다. 정상인과 차이가 없어요. 이업성 판막. 하지만 이게 중증이고 시술이나 수술을 권유받는 이런 중증 단계에 있는 분들은 고강도 운동은 이거는 운동을 제가 유일하게 권유하지 않는 게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에요. 그러니까 이업성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협착증으로 진행되고 중등도다. 이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요. 네. 그리고 응원합니다님 질문도 아까 답변이 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뭇잎님이 질문 주셨는데 직장을 다니시나 봐요. 네. 30분을 한꺼번에 하는 거랑 나눠서 틈틈이 하는 것도 괜찮은지. 네. 저는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뭐 바로 붙여서 한 연구는 없지만 10분씩 하더라도 하지만 맥박수는 조금 신경을 써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맥박수라는 게 10분 하면 올라가다 떨어지잖아요. 30분 하면은 올라갔다가 그 맥박수에 머무르는 시간이 좀 더 길기 때문에 저라면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건 10분이면은 조금 더 강도를 올려서 맥박수 보시면서 하는 게 조금 더 고강도로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모치를 얼른 달고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님께서 72세 분이시래요. 그런데 말씀 주신 중강도 운동을 시작해도 괜찮을지요? 운동을 많이는 안 해보셨나 봐요. 네. 일단은 평소에 그러니까 저강도부터 고령이시니까 물론 사실 요즘 72세가 고령이냐가 논란은 있는데 하지만 충분히 중강도가 가능하지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맥박수가 또 나이에 따라 다 보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중강도 충분히 가능한데 만약에 운동을 안 하셨다. 저강도에서 중강도로 맥박수를 서서히 올려가는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중강도 운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연세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으면은 그에 따라서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네네. 교수님. 오늘도 50분이 너무 금방 네. 갔는데요. 오늘 진짜 하루 30분 운동이 주는 변화라는 주제로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시고 질문도 많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